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대 통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황교안이 깃발을 든 반문연대 내지는 보수대 통합에 누가 들어올까요?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물밑으로는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특히 시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잘한다면 엄청난 흡수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판단은 이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최근 발언을 통해 이미 물밑에서 상당 부분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게 안 되면 새로운 신인 정치인을 영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다양한 통로로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31일 충남 천안시 우전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여기저기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 보수 대통합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직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은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다양한 의원들이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도 대화 중이다. 아마도 바른미래당을 겨냥하는 듯합니다.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 바른정당계의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으로 출마할까,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할까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경우는 제3의 정당들이 상당한 의석수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지난 안철수 대표가 했던 국민의당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 2016년 선거를 기억하십니까? 비례대표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앞섰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상당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도찐개찐이었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제3세력이 상당 부분 의석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거 2020년 선거가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원심력이 세져서 제3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흡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약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세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현역 의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바른미래당 중에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열린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수도권을 한나라당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서울에서도 거의 48석 중에서 41석 정말 압승을 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도시는요, 바람이 불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국회의원들도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수도권 의원들은 고민 중일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말이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한국당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반면에 안철수계나 유승민계는 다릅니다. 사정이. 어쩌면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본인도 한국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겠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내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는 지금까지 여당과 제1야당의 선거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어떤 주산을 튕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런 말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낍니다. 한국당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입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이 한 10달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쯤 되면 어떤 보수 대통합 또는 정치권의 새로운 질서 잡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민주평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지 상태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들으면 한국당의 개별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다른 정당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에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해훈, 지상욱 또는 정운천, 오신환 의원은 관악갑이기 때문에 관악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혁명은 정치 개편은 반문연대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중후반이라고 하지만 믿는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반문연대의 힘은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제대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인재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했던 말들, 어제 30일 날 했던 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도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헌법 가치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아야 하지만 당이라는 외투가 있으면 그 외투를 입은 채 합쳐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27일 한국당 유튜브 옳은 소리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자, 당을 합치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부터 시작해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통합을 할 것. 자, 그렇다면 당이라는 외투가 있으면 외투를 입은 채 합쳐지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개별 입당을 하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당대당 통합은 쉽지 않다. 그러면 개별 의원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유리한 입장에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보다 더 위상이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제3의 보수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3의 보수정치 세력이 들어가면 한국당 의원 또는 새로운 신인 정치인들을 흡수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직후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걸 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한국당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과의 1대1 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곡간에 곡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또 나름대로 이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입니다. 기존 정치인들 말고 새로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을 흡수해보겠다.
황교안 대표는 말합니다. 2,000여 명의 인재를 추천받았다.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인재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크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의 기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죠. 바른미래당의 현역 의원도 뭐 가능합니다만 새로운 신인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굳이 기존 현역 의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황교안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한국당에 들어가면 당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인재 영입 1호를 누구로 할지 준비하고 있다. 이것도 구미가 당기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의도 연구원장이 김세연 의원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삼선 중진입니다. 청년과 여성을 겨냥해서 캠퍼스 청년 지부 설립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아마 김세연 의원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청년 지부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청년대학생위원장과 전국대학생위원회 등 여러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당 안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황교안의 말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국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을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으면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은 젊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공식적으로 집안 단속이나 잘하며 한국당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마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저 정당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면 들어가서 내 판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판이란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이 말하는 보수대 통합 내지는 반문연대 폭발력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황교안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롯이 황교안의 정치력 그리고 한국당의 저력입니다. 한국당은 조금 변화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최근 말했던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보수대 통합 작업은 진행 중이다. 한국당이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세력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이 제대로 한다는 전제합니다. 최근에 한국당이 말실수나 또는 뭐 조그만 것으로 빌미를 줘가지고 언론들이 한국당 비판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은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도 여성 의원들은 조용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표현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거의 다 여성 의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황교안이 얼마나 당을 잘 추스리고 제대로 진도를 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승민, 안철수까지 다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일부 당원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갖게 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보,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호적인 발언합니다. 황교안 대표 보수대 통합 작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